네, 추운 날에도 애국 순찰팀을 이끌고 전국을 누비는 황정구 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한동훈 네. 위원장의 그 행보가 네. 거기 이제 현장 계속 따라다니시죠. 어제도 취재하시죠. 예, 어제도 그 숭실대 학생들과의 간담회 굉장히 상징적이었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역대 그 목회자님 중에서도 첫 번째로 존경받는 그 한경직 목사님 전 한기총을 설립하셨고 숭실대 재단 이사장을 했고 영락교회 초대 담임 목사를 했던 한경직 목사님 그 기념관이 거기 있어요. 네. 근데 거기를 선택해서요. 그 숭실대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1시간 일정인데요. 자유 토론으로 그냥 바로 넘어갔어요. 한동훈이 다 질문해라. 그래서 그 일정이 40분이 지연이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고, 뭐 지금 한간에 지금 아무래도 리스크가 이제 김경률. 근데 이 양반이 그 따지고 보면 민경우 씨는 그 비대위원이 되기 전의 발언이에요. 그 노인 폄하 발언이. 그리고 그 발언을 하자마자 바로 1초 만에 사과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그 발언이 과거의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논란되자마자 그냥 바로 자진 사퇴해가지고요. 오히려 최근에는 더 활발한 행보를 보여요. 위축되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모습 보여주니까 역으로 우리 자유진영에서 민경우 씨에 대한 그 보는 시각이 한층 업그레이드 됐어요. 다시 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최근에 여러분들 그 유튜브, 종편 유튜브에 나오셔서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랑 같이 방송하는데요. 동접이 뭐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행보가 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은 비대위원 재직 중에 현재 진영용으로 이 막말이 나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 눈높이 최근에 오늘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뭔가 국민에게는 알기 쉽게 해명할 건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과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사과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그 행위에 대한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때 사과가 전제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무엇을 사과한다는 얘기예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과할 건 아니고. 사과할 건 아니죠.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금 왜곡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최지영이라고 말하는, 저는 이제 그분을 목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자칭 목사고 어용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사기꾼이지 뭐. 사기꾼. 자기 자칭 목사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박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 미주에 있는 총회 소속의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총회가 2개밖에 없어요. 통합 아니면 합동, 합동 아니면 통합. 그 외에는 다 그 예하에 노회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하나의 대한장로교 없는 총회를 얘기하는데 가짜 목사네. 그럼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시민권자라고 했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는 기획된 범행이거든요. 이거 수사 들어가라고 그래야지. 이거 수사도 들어가서 결과도 나오기 전에 누가 누구한테 뭐를 사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주체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건데 분명히 우리 그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이게 너무 침묵을 하다 보면 마치 이 김건희 여사님의 이번에 명품백 뭐 이용에 대해서 금기어처럼 하게 되면 침묵은요 암묵적 묵시적 동의가 돼버려요. 맞아. 소명해줘야 돼요 국민들. 그게 아니고 최재형은 어용 목사인데 이 사람이 왜 특히 그 많은 채널 중에 서울의 소리에서 폭로했으며 서울의 소리에 그 이명수라는 그 친구가 그 박봉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한테 300만 원어치 빌려가지고 그리고 선물을 하는데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내가 준다는 걸 예단하고 그걸 사진 찍어 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박사님 누구한테 선의를 베풀 때 그 사진 찍어서 내가 너한테 며칠 날 이렇게 줬다 이거 기록에 남깁니까? 이건 분명히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대통령실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한테 소명해줘야 돼. 알려줘야 돼요. 설명을 해야지. 설명해줘야 돼요. 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랬다. 지금 이거를 마치 금기어시하니까 원희룡 장관도 이거 삐딱하다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오해할 수도 있다. 그 진실을. 그런 부분에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도 오늘 분명히 사과가 아닌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얼마 전에 얘기했던 국민 눈높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김경률 씨가 이 사과라는 표현도 물론 잘못했지만 그보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통령도 사람이세요. 그럼. 한 집안의 가장이고요.
가족의 구성원들이 있고 정말 누구 말대로 김건희 여사의 또 남편이고. 남편이란 말이에요. 어느 남자가 아니, 그럼 나 자기 같으면 가만 안 배우자를 놔둬, 그거. 박사님 가만히 있겠어요? 나는 그냥 진짜 대통령 신분 받아버려, 아니면 그거. 예 대통령 신분 아니면 집 앞에 쫓아 너 나와 이렇게 할 그래서. 판이거든요. 아니 세상에 비교할 게 따로 있지 세계적인 악녀하고 그러니까 말이 그 앙뚜아네 여러분들 그 루이 16세 왕비는요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 나라를 완전 뒤집어놓은 그 주체예요. 사치, 문란한 사생활 이게 대표적으로 상징되는 게 그 바로 그 김경률이 그 했던 앙투아네 이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교할 게 따로 있죠. 아니 거기에 얼마든지 많잖아요, 박사님. 김정숙의 관봉권, 권양숙의 640만 불 특별활동비.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네. 근데 왜 그 하도 많은 저기 중에 대통령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그 영리를 건든 거잖아요. 그분도 사람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한 여성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그 건들면 안 되는 부분을 건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21년지기 대통령의 그 끈끈한 의리라 할까요? 인간관계는 이제 증명이 됐지만 내심 인간적으로 김경률은 물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남다른 동생, 아우, 후배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심은 아이 자식 약간 섭섭하죠. 섭섭하죠. 박사님, 박사님이 저를 이뻐해요. 아니, 근데 제 옆에 사람이 박사님에 대해서 음해하고 그러면 그 한 행위를 한 자도 나쁘지만 박사님 그래. 아유, 황경우 자식 좀 애들 관리 좀 잘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은 인지상정으로 우리 대통령도 가지고 계시죠. 사람인데. 그러나 이것을 뭐 불난집 불구경하듯이 말이 옆에서 그 대표적으로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님 같은 경우 아니 언제적부터 우리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님을 쉴드했다고 김경률의 일견 다 맞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악녀를 갖다가 영부인과 대통령 부인과 비교하냐 뭐 사과는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마지막 말이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게 있죠. 그러므로 한동훈은 사퇴하라.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해요. 이 양반이 김기현, 그러니까 역대 정진석 비대위든 누구든 국민의힘의 수장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공격하시거든요. 왜? 이분은 이번 잠재적 대권 주자니까. 그럼요. 총선하고 아무 관심도 없어요, 저분은. 다음번에 또 나와요. 분명히 또 나와요. 돌아가실 때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실제 저격하고 싶은 것은 지금 차기 대권 선호도 1위를 이재명보다 높아요. 1위를 달리는 요참에 요 기회에 한동훈을 내려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당대표도 신뢰를 잃으면 임기 없어. 하물며 비대위원장 주제 내려가. 이 말 하자마자 근데 되는 일이 없어요. 이 정치적 정치적 팔자가 굉장히 팔자 센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 홍준표인데 이 홍준표 시장이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딱 하고 이게 한 달이라도 갔으면 좀 재미를 봤을 텐데 다음날 서촌에서 불이 나버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두 사람이 그 화재 장소에 이제 답방 가면서 여러 가지 사태 수습한다고 대통령이 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시간 맞춰 가서 미리 기다리고 있고 뭐 이런 게 나오면서 봉합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사실 수습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홍준표 지금 그 이후로 SNS에 이 두 얘기 아무 얘기도 안 나와요. 만약에 계속 갈등이었으면 그분 말 잘하거든요. 이건 SNS 그냥 바쁘게 합니다. 지금 한 10통은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싹 잠식되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제일 좋은 그림은 이제라도 김경률 이분이 그 민경우 씨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선당 후사의 개념으로 그런 또 소신을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꼭지점은 하나잖아요. 총선 잘 치르는 건데 아마 멋진 모습을 조만간 빨리 보여주는 게 그 멋지다는 거는 보편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히 결제 해지하는 거죠. 뭐 쏟아진 물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박사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라도 민경우 비대위원처럼 쪽팔리게 생각하지 마시고 민경우 비대위원님 지금 오히려 전 비대위원 행보 활발하게 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에 결단을 주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하 비대위원회에도 부담을 덜 주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진정 어린 사태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러분들 그 후 일정 뭐 비대위도 개최해서 여러분들 바로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이재명 당의 총선 전 가짜 뉴스가 극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정청래를 또 당 차원에서 고발했잖아요. 네. 예, 가짜 뉴스. 예, 뭐 물론 그 정치승이 논평을 철회했지만 이것 또한 똑같은 거예요. 김경유가 쏟아진 물이에요. 주워 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그냥 미온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소고발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종교적인 관심사가 많은데 불교를 이제 구인사 그리고 통도사를 방문한 이후에 그 한교총이죠. 지금 사실상의 최대 교단입니다. 대한민국의 한교총이 그 교회 6만 5천 개. 그러니까 거의 여러분들 90%에 육박하는 그러한 그 교회들을 아우르는 교단이 한교총입니다. 여기를 또 얼마 전에 여러분들 지난주에 방문을 하셨고, 또 NCC도 방문하셨고, 그러고 나서 한경직 그 숭실대학교는 미션 스쿨인데 어제 한경직 기념관 상징적으로 거기서 학생들을, 근데 어제 기념 촬영을 하는데 그 간담회 장소로 다 들어오라고 그러대요. 네. 다 들어와서 학생들인데요. 100% 학생들이고 젊은 층. 근데 특이한 거는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왔어요. 숭실대 재학생 말고 박사님. 그만큼 인기가 있으니까. 예. 그래갖고 사진 찍고 뭐 하고 그러는데 그 안으로 다 들어오라 그래갖고 하여튼 숭실대학교에서 일정만 2시간을 그냥 할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반전됐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여론조사, 우리가 여론조사를 100% 신뢰하지 않지만 우리 이봉규 박사님하고 늘 얘기하는 우리가 추이는 봐야 된다. 이 추세는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MBS,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전국 지표조사라는 건데요. 이 여론조사 MBS는 한 개가 아니고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다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점을 찍고 있다. 31%거든요. 그럼 굉장히 위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왜 그럴까 하는 것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여사님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세작들, 이 프락치들은 최근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대통령실에서도 뭔가 한번 각오를 새롭게 다잡을 필요는 있다. 구정전으로 해서 그리고 하나 우리가 위로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답보 상태예요. 이기긴 이겼어요. 33대 30. 근데 박사님 이재명 당한테 3% 이겨갖고 이건 뭐 잘못된 거죠. 이건 한참 잘못된 거잖아요, 박사님. 근데 다행히 여러분과 저희가 위안 삼을 수 있는 건 무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7%, 윤석열 대통령 31% 국정수행평가가 나왔는데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의 여론은 47%를 찍었다라는 것은 이제 국민의힘이 언제든지 그 지지율이라든가 총선에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했다. 이제 나머지는 이제 활용 점정. 4월 10일 총선. 결국적으로 이제 선거 개입을 하지 못하게끔 선거관리위원회를 또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하는 데지 개입하는 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우리가 매 눈으로 지켜봐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선풍, 열풍 이런 거는 식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갈등설의 영향을 전혀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봉합도 잘 됐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또 갈등설이 김경률이가 사표를 안 내고 하면 갈등설이 또 불거질 수 있는 우려도 그런 있는데. 거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그 오선 의원 엊그저께 며칠 전에 국민의힘에 입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시각은 제3자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건 풍비박산. 총선 기대할 것도 없다. 이렇게 경고했고요.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윤석열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자기가 만나본 한동훈은 밖에서, 다시 말해서 민주당에 있을 때 자기가 본 한동훈과 직접 영입 전에 자기가 직접 만나본 한동훈은 완전히 달랐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이상민 의원의 말을 믿어줘야 된다. 무슨 얘기냐?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에겐 제1의 충신 맞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여러분들 뭐 논란이 있고 뭐 한 것은 간단명료하게 김경률 그 비대위원이 하루라도 속히 한시발 그냥 자진 사퇴해 주면요.
누구 말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아지는 겁니다. 저 사표를 안 내면 네, 안 내게 될 경우에 이제 이게 여러분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왜 안 내쫓으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준석의 그 경우를 반면교사 삼으면 됩니다. 김경률 씨가 이 참여연대 소속이고 본디 그 좌성향이라는 건 익히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어떠한 그 계기가 있어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조국 흑서를 썼잖아요. 그때 권경혜 변호사 뭐 진중권에서 이 조국 저격수로 등장하면서 이제 우리 보수 진영 쪽에 이렇게 오면서 지금 이제 이재명 저격수 이렇게 된 거예요. 조국 이재명. 그래서 반민주당 성향이 되다 보니까 반사 이익으로 우리 국민의힘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친화력을 가지고 이제 포용하게 되고 급기야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수뇌부 비대위원까지 됐는데 우리가 이제 너무 조급하게 갔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에도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도 생각할 게 냄비 근성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쉽게 끌어안을 건 아니다. 끌어올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본다면 김경률 씨는 만약에 쳐냈을 때 지금 80일도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과연 그 김경률이라는 그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리고 저 용산도 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현명한 것은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소리를 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이 김경률을 자진 사퇴로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이 민경우 씨도요. 여러분들 그 운동권 중에서도 아주 뼛속까지 운동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자기가 비대위원으로서 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과거 발언이 논란이 될 때요. 그 특단의 결단을 아무도 모르는 날 그냥 탁 결단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 봉합이 아니라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거든요. 국민의힘 비대위가 분위기가. 그래서 저도 노력할 테지만 스피커가 이 메이저급 스피커 다시 말해서 우리 이봉규 박사님이라든가 고성욱 박사라든가 이러한 메이저급 유튜버에서도 김경률에게 자극을 주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그리고 그게 먹혀요. 여러분들 유튜버 얘기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데 먹혔으면 좋겠는데. 네, 먹혀요. 저는 확실히 먹힌다. 예, 이봉규 박사님이나 뭐 우리 그 제여죠, 제야가 아니고 제여의 목소리요 상당히 반영되고 있고 그리고 박사님의 이런 방송이 그냥 저 수뇌부들이 그냥 여러분들 과거에 그냥 뭐 찌라시 다루듯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반영될 거고 저는 박사님 옆에서 제가 감히 얘기를 드린다면 김경률은 자진 사퇴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빨리 결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진 사퇴한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고요. 네. 지켜보겠습니다.